와,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제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전에 저희 직원이 24만 정도 되는 회사 채널을 운영할 때 주제 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스크립트 작성까지 하는데 대략 3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젠 그 3일을 단 3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재료만 넣으면 그에 맞춰서 GPT가 고퀄리티의 스크립트를 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GPTS인데요. 저는 정보성 채널의 스크립트는 이제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챗 GPT 진짜 쩐다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왜 내가 쓰면 자꾸 바보 같은 답변만 내놓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답변의 결과가 손봐야 할 것도 많고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가셔서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상위 1%의 고수들이 GPT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해외 유튜브 영상부터 오픈 AI의 공식 자료까지 확인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알게 될 3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GPT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챗 GPT를 실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부재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방이 어질러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GPT에게 알아서 치워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GPT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방을 치워줄 겁니다. 그런데 치운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들까요? 아마 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깔끔하게 치워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고는 역시 AI는 갈 길이 멀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알아서 치워달라고 했으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GPT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방 청소를 GPT가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이 방을 치우는 규칙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준에 깨끗한 방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냥 너가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면 GPT는 방에 과자 봉지가 있는 채로 걸레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에 대해 알려주는 분들이 GPT에게 상황과 맥락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과 맥락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를 보면 청소 순서와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예를 들어 먼저 버릴 물건을 분류한다거나 큰 물건부터 작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정돈의 순서도 있을 겁니다. 또한 각 청소 단계에 맞춰 락스나 유리창 닦는 스프레이 등 사용하는 도구도 있겠죠. 이러한 순서와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만족하는 청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이 시스템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소 방식과 원칙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GPT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GPT는 그에 맞춰 청소라는 업무를 훌륭하게 해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이 방식만 고수하면 아마 평생 GPT를 실무에 활용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업무 시스템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시키고 싶다면 업무의 순서와 원칙 그리고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시스템을 가지고 GPT를 학습시키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실무를 자동화시키려면 시스템과 AI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스템 없이 AI 도구만 사용하면 AI를 써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먼저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자, 이제 시스템이 정리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GPT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프롬프트는 쉽게 말해 GPT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로 예를 들면 한국어 같은 거죠. 그리고 GPT는 프롬프트 중에서도 이 명령어를 좀 더 잘 알아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GPT를 수천 시간 사용해 보면서 체감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연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자연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일 좀 열어줄래?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같은 표현을 말하죠. 그리고 명령어는 이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에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형식의 짧고 아주 명확한 언어예요. 예를 들면 A라는 파일을 열어야 한다. 예시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야 한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명령어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크립트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유튜브 스크립트 1번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 자연어와 명령어의 차이만 알아도 업무에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 GPT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땐 프롬프트를 명령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젠 명령어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면 정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GPT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깎아내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GPT를 활용해서 작성한 스크립트를 보면 처음 작성한 내용도 바로 콘텐츠에 쓸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예요. 이건 저의 시스템과 프롬프트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GPT-S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 질문을 통해 스크립트를 다듬어 나갔죠. 이 시스템과 AI가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크립트를 써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질문을 통해 완벽한 답변을 이끌어내기보다 몇 차례 수정을 거치게 되면 더 높은 퀄리티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죠.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도 답변 내용을 대충 읽어보고 이야기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와 같은 정도의 디테일한 요청을 했을 때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GPT에게 매번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원하는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럴 때 GPT-S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특히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제 완전한 스크립트 작성에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컨텐츠 주제와 시청자의 마음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자료만 넣으면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스크립트를 써주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이 정도 퀄리티의 스크립트를 쓰는데 직원을 3개월 정도 교육해서 겨우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젠 그때 직원이 작성했던 것보다 더 높은 퀄리티로 GPT가 한순간에 스크립트를 써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몇십만 조회수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스크립트 시스템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GPT에게 학습시키니까 스크립트를 저보다 더 잘 쓰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GPT-S는 자신의 업무에 맞게 직접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잘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스템에 대한 전자책과 유튜브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AI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아마 정보성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보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드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스크립트만 자동화해도 진짜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 양이 최소 3배 이상은 늘어날 테니까요. 또한 퀄리티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죠. 아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정보성 채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시스템을 정리해야 한다. 두 번째, 프롬프트는 명령어 방식으로 명확하게 작성한다. 세 번째, 한 번에 좋은 답변을 받으려 하기보다 깎아내기 방식으로 답변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 앞으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답변의 퀄리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GPT-S를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업무 시스템을 완전히 자동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4만 채널을 키우기까지 대략 3년 가까이가 걸렸는데 그렇게 완성된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